네, 야구라의 데꾸라 시간입니다. 이 데꾸라가 지난주에 좀 핫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좀 핫했냐면 뭐 때문에 됐죠? 이 돌진 거북이님이 올려주셨는데 아. 야구라를 즐겨보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해주셔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질문을 읽어주지 않고 답변만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편집의 문제죠. 그렇죠. 네, 저희는 원래는 다 읽었는데 예. 이제 PD가 편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 질문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 바로 이제 올라오자마자 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많은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겠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네. 돌진 거북이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좀 글을 써주셨는데 이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집할 때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기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먼저 댓글에 올라온 질문인데 아이디는 게임 에릭스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입니다. 항상 아침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쿠에바스가 KT에서 티켓 파워가 제일 강한 선수라고 하는데 장스나 강케가 생각했을 때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선수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구라 올해 10만 가자라고 써주셨는데요. 글쎄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선수가 결국에 이제 잘했던 선수잖아요. 잘했던 선수는 인기가 많죠. 네.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는 리포트. 네. 이게 일단 외국인 선수 제도가 1998년부터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쭉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장수했던 선수가 바로 리포트가 아니었나. 리포트.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LG 트윈스에서 활약했던 켈리. 뭐 이런 선수들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이제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장수 용병들이죠. 저는 이제 리포트 얘기하시니까 이제 두산 베어스 예전에 우주. 그렇죠. 우주 그거는 이제 우주는 98년도니까. 98년부터 2002년. 2000년도. 네. 그러니까 우주도 마찬가지겠네요. 네네. 그때까지 뒤까지 있는데. 그리고 저는 헨리 소사도 헨리 소사 꽤 오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여러 팀 옮겨다니면서 LG 있었죠. 그다음에 SK도 잠깐 있지 않았나? 기아에도 있었고. 기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굴비를 상당히 좋아한다. 굴비에 밥을 뚝딱 먹는다는 헨리 소사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니까 뭐 니퍼트, 우주, 뭐 소사 뭐 많죠. 그다음에 뭐 켈리도 그렇고, 그다음 최근에 활약하고 있는 쿠에바스도 그렇고. 그렇죠. 기록적으로 보면 패디. 그다음에 뭐 테임즈는 40. 린드블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애리조나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메릴 켈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은 다 사실 뭐 역수출이 돼서 KBO 리그에서도 또 엄청난 활약을 또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인기 있었던 선수라고 하니까 전 니퍼트일 것 같아요. 니퍼트가 외국인 최초 100승. 맞습니다. 인기로는 니퍼트가 또 은퇴 이후에도 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인기는 많았을 것 같고 감독으로 따지면 갑자기 저는 딱 그 생각 드는 게 로이스터 감독이 가장 인기 있었던 외국인 감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외국인 감독이 사실 뭐 수베로라든가 그다음에 힐만 그다음에 있었고요. 로이스터 사실 이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힐만 감독은 이제 한국 우승을 시켰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롯데자이언츠 같이 하위권이었는데 로이스터가 딱 부임이 된 이후로 닭공 아마 이 공격 야구에 엄청난 활약을 또 보여주면서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아마 진출을 했을 거예요. 노 피어에서 두려움 없는 야구를 하자. 그때 인기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했던 뭐 성한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로이스터 감독을 존경하죠. 지금도 뭐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또 롯데에 또 가르시아도 생각나네요. 카린 가르시아. 그 선수는 저하고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같이 활약을 잠깐 동안 했습니다. 맞아요. 롯데 있었고 하나 있었고 가르시아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 뭐 롯데 팬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선수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남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듣기를 위주로 하는데 질문에서 소리가 안 나와서 뭔가 했네요. 강케가 빠르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야수는 중점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되나요? 좌익수와 우익수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중견수는 경기장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등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타격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하나요? 거포형, 컨택형 등등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뭐 타격은 그 뭐 수비 위치에 따라서 뭐 그 선수의 어떤 그 타격 능력이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수비 위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그 개인의 어떤 그 타격 스타일로 인해서 타격이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러면 좌익수하고 우익수는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은 어깨가 조금 좋은 선수들이 이제 좌익수보다는 우익수를 좀 많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1루에서 이제 안타가 났을 때 3루에 가는 그 장면에서 막기 위해서 이제 좀 잡아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어깨가 강한 선수들이 이제 우익수를 이제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가 있는 선수가 이제 많이 보죠. 약간 이제 외야 쪽에서 보면 이제 중견수가 좌익수, 우익수 보면서 이렇게 수비 위치 이제 조정도 해주거든요. 네. 그런 시야까지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중견수를 보고 아무래도 이제 세 위치 중에 제일 약한 포지션이 좌익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좌익수도 사실 요즘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우타자들도 뭐 리그에서 절반 이상 있고 타자들이 대부분 이제 강한 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당기는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구 자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견수 쪽보다는 코너 쪽에 있는 외야수들이 수비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타구 자체들도 네. 약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무회전으로 오는 공들 있죠. 네. 드라이브 걸려서 오는 공들. 근데 중견수 쪽으로 오는 공들은 가끔 그런 공이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그 회전력이 좋게 잡기 편하게 좀 날아오는 경향이 있고 네. 양쪽 우익수와 좌익수 쪽은 아무래도 잡아당기고 세게 치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걸리네요. 회전이 덜 걸리죠. 덜 걸려서 드라이브가 걸리는 타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끔 혹시 그렇죠. 뒤로 만세 부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너 외야 쪽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좌익수를 그럼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것도 좀 영향이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나가는 이제 공들. 그 선상 쪽의 타구를 잡으려면 네. 좌익수가 왼손잡이가 좋고 어. 우익수가 오른손잡이가 아무래도 좋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아무래도 선상 쪽에 뭐 백핸드로 잡는 것보다는 그대로. 오히려 이제 포핸드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익수는 오른손잡이, 좌익수는 왼손잡이가 네네. 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나가는 것들 공을 좀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네, 커버해서 이렇게 네, 잡을 수 네,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질문 살펴봤고요. 자 바로 MLB 파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정우주, 황준석 길게 봐야 할 때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주 선수도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제구- 저는 근데 정우주 선수 불펜 피칭하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네. 야, 근데 폼이 너무 좋던데. 폼도 부드럽고 이제 96마일까지 제가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154가 나오는데 너무 편하게 던지던데. 제가 사실 뭐 올해 이제 입단한 신인 가운데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참 눈여겨보는 신인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정우주 선수를 이제 전주구 시절부터 네. 이제 던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현우 선수는 제가 사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키움에 네,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정우주 선수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선수는 진짜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구나 폼이. 저는 사실 신인가국으로 이제 정우주 선수를 좀 저는 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좀 차분차분하게 지금 차근차근 지금 몸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글에는 제구가 유, 김서현 오버랩이라고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구속은 잘 나오는데 코맨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길게 봐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써놨는데. 근데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불펜 피칭이나 뭐 연습 경기 했을 때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는 게 오히려 조금 어린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부족하구나 제구가 안 잡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고 이제 연습도 분명히 거의 맞는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범 경기 들어가고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빨리빨리 알아내서 체크해서 그거를 좋은 제구력을 또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하나 보니까 되게 좋네요. 김서현, 뭐 황준서, 정우주 이렇게 다 이름이 올라왔는데 네.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지금 1군 캠프에 안 가 있을걸요? 네. 네, 아마 저기 퓨처스 캠프에 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200억 규모 유효 LG 고우석 복귀 시 대우 고민 이렇게 써져 있는데 10년에 뭐 정말 200억? 뭐 이런 얘기가 한번 기사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우석 선수가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데 올해 연봉이 225만 달러입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32억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해도 16억입니다. 네. 근데 올해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받았던 연봉이 4억 한 3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게 낫죠. 네. 그러네. 근데 뭐 연봉이 거의 뭐 세금을 떼더라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4억 3천을 받더라도 세금을 거의 한 1억 이상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4배, 5배가 차이가 나니까 고우석 선수는 명분도 있죠.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못 올라갔으니 한 경기도 못 던졌죠. 네, 올해 한번 도전해봐서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돌아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만약 계약이 끝나고 올해 계약이 끝나면 이제 행선지가 다시 결정이 되겠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엘리트 트윈스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엘리트 트윈스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뭐 BFA 단연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FA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네.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올해는 어떻게든 데뷔전을 좀 치러야 될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고우석 선수가 좋은 기사들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현재에서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마이애미가 빅마켓은 아니거든요. 네. 플로리다 쪽에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연봉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러면 기회가. 고우석 선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팀보다는 확실히 기회가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걸 좀 믿고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뭐 좋은 성적을 내줘야지 네. 메이저리그에 아마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김혜성 선수도 보니까 이제 훈련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2루 그리고 3루 외야까지 좀 수비를 시키면서 거기는- 한 자리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주전 이외에 이제 백업으로 있는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내외야를 같이 봅니다. 네. 키케 에르난데스 이번에 계약한 그 선수는 뭐 2루, 3루, 유격수, 뭐 중격수, 4익수, 60까지 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가 있어요. 네. 그 선수도 내야 외야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도 사실상 완벽한 주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야 2루, 3루, 유격수 다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외야까지도 이제 지금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가 된다는 거는 일단은 어떤 선수가 비었을 때 그 포지션에 우리가 말하는 땜빵으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야위와 다 같이 수비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거는 경기에 나갔을 때 감독 코치가 봤을 때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수비력을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왜냐면 김혜성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혜성 선수는 아마 타석 대비에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경기에 나가야지 뭐 타석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수비 포지션 내야 외야를 같이 보는 게 김혜성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그래도 2루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그렇죠. 싶고요. 이루를 보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용병은 진짜 까봐야 하는 이유 바로 밑에 또 보겠습니다. 조지리 보겠습니다. 아델만이구나. 전 시즌에 이제 현역 메이저리그로 이제 100이닝 넘게 던졌는데 122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네요. KBO 리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만한 리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사실 KBO 리그에 와야 됩니다. 근데 목표가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왜냐하면 KBO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역수출되는 패디가 약간 그런 급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패디는 사실 오기 전에 워싱턴에서 5선발 오선발을 볼던 했었고. 선수고 네. 루친스키가 그랬고 네. 그다음에 카이라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커리어가 높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KBO 리그에 와서 KBO 리그로 씹어먹는 성적을 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기량이 한 단계 올라왔구나. 이런 공이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이 선수들을 좋은 계약에 또 데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오는 외국인 선수들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다 안고 KBO 리그에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서 이제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롭게 KBO 리그의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 선수들의 최상의 생각들이죠. 네. 타자도 여기 있으셨는데 하나 오그레디도 나름 MPB에서 홈런 좀 때린 선수인데 크보 와서 지금 처참하게 나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타자들도 메이저리그 출신들 뭐 유명한 선수들이 와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팬들이나 어떤 뭐 방송 해설자들이나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글대로 진짜 열어봐야지 한다. 까봐야지 한다. 삼성 10년 최강 내야 완성이네요. 1루 수 차승준, 2루수 심재훈, 유격수 이재현, 3루수 김영웅, 내야 최우선 백업 김재상, 내야 세컨드 백업 김호진. 이 정도면 전 구단 최상위 내야 팜인 것 같네요라고. 기아 빼고. 요번에 이제 요 차승준 선수하고 심재훈 선수 일단 데려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분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커주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뭐 좋죠. 내야수들 뽑았는데 뭐 잘 적응해가지고 기량이 쑥쑥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정말 위협할 수 있는 기량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간다. 그만큼 팀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사실상 야수 쪽은 진짜 이재현 선수라든가 김영웅 선수도 뭐 작년에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렇게 바꿔 키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1, 2루간 쪽이 조금 약하긴 약해요. 디아즈 외국인 선수 있죠. 2루가 유지혁인데
유지혁 선수도 사실상 뭐 FA로 좋은 계약을 했지만 성적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네. 때문에 뭔가 이제 신진급 선수들 기량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는 이제 신인들을 요 자리에 자꾸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지혁 선수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예, 왜냐면 이재훈 선수와 김영우 선수가 아프지 않으면 이 선수를 빼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3루 유격수는. 그러면 유지혁 선수 자리에 요 두 선수, 차승준, 심재훈 심재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심재훈 선수가. 예, 그 이제 삼성의 이제 신진급인데 요 선수들을 그쪽에 넣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요 선수들이 이제 들어갈 자리는 3루간보다는 1루간 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자리는 바뀔 수도 있다. 그거 밑에 볼까요? 확실히 팬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무슨 시범 경기도 아니고 연습 경기 1.5군도 아닌 애들로 경기 3경기 돌리는데 얘는 잘못 뽑았네. 얘는 즉시 전력감이네. 얘는 왜 사왔냐는 거 보면 프론트나 감독들의 팬들 무시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제 호주하고 지금 네. 평가전을 2경기 치렀죠. 맞습니다. 예, 그거 보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롯데도 그 대만 대표팀 아니죠? 대만 대표팀 맞아요. 맞죠? 예, 거기서 대만 경기- 프리미어 12 대표팀. 했었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팬분들이 이제 선수들 못 만들고 이제 실전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전에 뭘 했겠어요? 연습하고 폰고 받고 프리배팅 치고 게임 배팅 치고 했단 말이에요. 네. 처음으로 이제 게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기량이 나오겠습니까? 처음부터 공 뭐 꽝꽝 뭐 155 던지고 뭐 이러겠어요? 스트라이크에다 빡 던지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스프링 캠프 경기는 그냥 이제 야구 시즌이 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식적인 이 새로운 선수들의 테스트는 제가 보면 시범 경기 네. 한 중간 정도 지나고 4경기 지나고 하루 쉬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 이후면 이제 대부분 각 감독들이 주전 라인업을 가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열흘 후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 감각을 또 익히고 그렇죠. 들어가는 예.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주전들이 계속 경기에 나와요. 예.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시범 경기가 3월 8일에 시작이 되는데 4경기를 하고 하루를 쉬어요. 네. 그러고 나서 6경기를 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다.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테스트하고 지금은 이렇게 좀 뭔가 예. 시험해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 네. 신우준이 뭐 오빵 쳤다고 해서 왜 데리고 왔냐, 정우주가 맨날 볼 던진다고 해서 쟤 뭐냐, 쟤 2번 맞냐,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예. 예,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100%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네. 네. 여기까지 네. 함께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볼 내용이 없고요. 잘 정리해 주셨네요. 지금 이제 선수들은 이제 연습하면서 이제 서서히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시기인데 뭐 지금 너무 이제 섣부른 판단이니까 좀 그럼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댓글아 오늘도 이렇게 또 질문과 함께 MLB 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 진행하듯이 깔끔하게. 그럼요. 살았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일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죠. 일본 들어가는데 왜 진행이 깔끔했었어요? 아니 이제 들어가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깔끔하게 진행을 못하죠? 뭐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캠프지에 가면서 실전 감각을 서서히 익히면서 이제 방송 실전 감각을 익힐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저도 이제 중계 방송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좀 익히면서 네, 여기서 또 야구라에서 이제 정리를 참 깔끔하게 하고 가서 중계해야 되는구나. 가서 중계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깔끔하게 맞네. 정리를 하면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두산 베어스 TV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 1년만 하고 잘린다, 성철아. 부드럽게요. 잘해야 돼. 그럼요. 이렇게 버벅대고 막 이러면 안 돼. 아유, 알았지? 그럼요. 예. 중계 자, 잘하잖아, 일단. 중계 자, 잘하잖아. 좋아요 구독 진행은 못하는데 중계는 잘하잖아. 진행이 나요. 자, 좋아요 부탁 이제 형때 맞아. 좋아요, 부탁.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댓글 오라.